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5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카타르 월드컵 준결승전 모로코와 프랑스 대전을 보기 위해서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갑자기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그걸 급하게 제가 동영상에 올려놓았는데 그 뒤에 가만히 보니 이게 과연 극단적 선택 시도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이 의문이 좀 생깁니다. 이게 과연 극단적 선택이었느냐 아니면은 좀 수상한 선택이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과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김만배 씨는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신문의 검찰 출입 기자 출신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상당히 감싸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은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김만배 씨는 입을 다물고 있든지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재명 수사로 갈 수밖에 없는 검찰 입장에서는 김만배 씨를 압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하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김만배라는 사람이 딱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 극단적 선택 시도를 했는데, 요게 조금 시간대별로 보면은 조금 어리둥절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수원 장안구 도로변 자신의 차량 안에서 흉기로 목등을 찔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밤 9시 50분, 그러니까 뭐 한 약 20시간이 지난 다음에 김만배 씨 변호인이 김만배로부터 전화를 받고 119에 자상 환자가 생겼다고 신고를 했고, 소방 경찰이 합동으로 김만배 씨를 아주대 병원으로 단순 이송을 했다. 단순 이송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 부위에 경미한 자상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경미한 자상, 단순 이송이다. 이거는 흉기로 찔렀는데 깊숙이 찌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혈량도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정말 죽으려고 한 거냐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좀 애매한 판단을 갖게 하는데, 밤 9시 50분 경에 김만배 씨 변호인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목 부위에 상처가 있는 환자가 있으니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신고였습니다. 날카로운 것으로 목 등에 자상을 한 것을 확인한 소방당국은 김 씨를 차에 태워가지고 15km나 떨어진 아주대 병원으로 단순 이송 조치를 했습니다. 자해 과정에서 약간의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신고 후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부터 병원에 이송될 때까지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할 만큼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김 씨는 권역
외상센터에서 응급처치 뒤 중환자실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 경찰이 지금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대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검찰도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언론 보도 이후에 변호인 등을 통해서 현 상태를 비롯해서 사건 경위를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군요. 언론의 지금 풀이는 김 씨의 어제 이 자해는,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과 자해는 좀 표현이 다릅니다. 이것은 자해로 봐야 되겠습니다. 극단적 선택은 자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이거는 단순한 가벼운 자해, 자기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걸 자해라 그러죠. 자해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벌린 것은 검찰 수사에 따른 죄책감과 심리적인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김만배 씨는 주변에 자신 탓에 무고한 지인들이 체포되고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 무고하다는 말은 이게 좀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검찰이 작년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김만배 씨의 재산 약 260억 원이 은닉되어 있는, 숨겨져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은닉하는데 도운 사람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14일 극단적 선택 시도 또는 극단적 자해 시도가 있기 며칠 전부터 김만배 씨 주변에 수사망이 압축되었다는 거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는 오늘 오전에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전 상방울그룹 부회장, 현재는 화천대유 이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김만배의 지시로 수표로 인출한 대장동 수익금을 보관하고 허위 회계 처리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닉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김만배 씨가 260억 상당의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검찰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화천대유 1호, 즉 김만배 씨가 소유하고 있는 이 화천대유 1호의 이 수익금 분배가 어떻게 되었느냐. 현재 검찰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수익금 중에서 428억 원은 이재명 측 몫이다. 즉 유동규, 김용, 정진상 세 사람 몫이다. 그 말은 이재명 몫이란 뜻이죠. 그리고 428억 원 중에서 대선 자금 또는 당내 경선 자금으로 얼마나 흘러갔느냐. 일종의 대선 자금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김만배 씨의 돈을 은닉했다는 이 두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신문하고 있는 것이 뭔가 이렇게 연결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심적 불안을 느꼈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제 자해 소동을 벌였다. 이건 소동이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해 소동을 벌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 김만배 씨가 처한 입장은 뭐냐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의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이 해설을 잘 했습니다. 그걸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공안부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좌파라고는 볼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분은 상당히 좀 독립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소에 출연해가지고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좀 멀리 떨어져서 냉정하게 분석을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김만배 씨의 행동에 대해서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극단 선택을 했는데 변호인을 불렀다? 그래서 변호인이 119에 연락을 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가 금방 후회를 하고 그걸 단념했던 건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장동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됐느냐고 보느냐는 이 진행자의 질문에는 조홍천 의원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어떻게든 연결을 시키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런데 정진상, 김용은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동지라고 검찰이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기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틀어놓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제일 약한 고리인 김만배를 돌파하자는 것이다. 김만배 입에서 옳은 말이 듣고 싶은 말이 나오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만배는 왜 남욱 유동규와는 달리 저렇게 끝까지 버티고 있는가? 재판이 끝나고 형을 살고 나오면은 김만배에게는 어쨌든 수천억에 달하는 그런 재산이 남아 있다. 그런데 조홍천 씨는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렇다면 당신 사법 절차가 다 끝나면은 땡전 한 푼 안 남게 해주겠다. 그래도 계속 버틸래 하는 것이 범죄 수익 환수 조치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한다는 겁니다. 조홍천 의원은 검찰이 최근 김만배 씨 측근들을 대장동 사업에서 어떤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지금 체포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최근에 혐의를 알게 된 것 같지는 않다. 훨씬 전부터 알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몰수 추징 보전하고 압수수색 10여 군데 하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서는 것은 김만배에게 다 틀어버리겠다. 당신은 사법 절차가 다 끝나면은 알걸지를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압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김만배 씨가 어제 자해를 하기 전에. 다만 조홍천 의원은 검찰이 수사의 마지막 꼭지는 못 땄다고 본다. 이재명 대표를 12월에 소환을 하니 그러는데 못할 거다. 이 꼭지를 따야 그 다음 스텝이 가능한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핵심으로 두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것과 파생된 사건에서 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 아니면은 변사 뭐 등등으로 해가지고 항상 이 죽음의 그림자가 꼬리처럼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컨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유한기, 김문기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입니다. 수사 도중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세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폭로한 사람인데 이분의 죽음은 이건 극단적 선택과 관계없고 변사로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김만배까지 또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세 사람은 죽고 또 한 사람은 극단적 선택 또는 극단적 자해로 지금 병원에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지금 대명천지에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제 검찰에 소환되고 그 다음에 언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럼 그게 회기 중에 일어나면은 국회 동의를 받는 이런 절차가 앞으로 언제 진행될 거냐. 그쪽으로 가는 건 분명한데 언제 진행될 거냐. 그러려면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부르기 전에 확실하게
들이댈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이재명의 방탄복 역할을 하고 있는 김만배 씨를 이렇게 다루는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 또는 극단적 자해 또는 그냥 자해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볼 사안이 아니라 상당히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은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도 이제 뭐 경각에 달한 거죠. 검찰이 과연 돌파구를 만드느냐,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증거를 찾아내느냐 아니면 빼도 박도 못하는 정인을 찾아내느냐 하는 싸움이 지금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자루를 잡은 사람은 윤석열 정부고 칼날을 잡은 사람은 이재명 쪽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정권 교체라는 게 그런 점에서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